김무진입니다. 먼저 실전경영학회 및 한국전산회계학회 주계공동학술회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논문 제목은 스포츠시설 관계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이 지각된 유용성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많은 지도 편들을 받아 더 좋은 논문으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관계자는 SNS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상식에 속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모든 관계자가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포츠시설 관계자들의 전문적 지식과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포츠시설 관계자에게 마케팅 전략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으로서 스포츠시설 관계자의 SNS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이용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용자의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시설 마케팅 전략과 이용자 참여를 정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스포츠시설 마케팅 전략과 사용자 참여를 정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스포츠시설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로서 김앤고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시설 관계자의 SNS 활동은 정보 제공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여 지각된 유용성을 증대시켜 이는 사용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CNU의 연구에서는 유용성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는 기술 수용 모델에 제시된 이론적 배경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는 SNS의 활용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로서 이재용의 연구인 SNS 커뮤니케이션이 의사결정 중거점 요인에 관한 연구와 배재건과 건두선의 연구 및 류미나의 연구, 벤카테시 앤드 데이비스의 기술 수용 모델의 이론적 학점 4가지 종당적 현장 연구 논문을 선행 연구로 참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변수의 주제를 SNS 활동 요인으로 정하였으며 각 요소의 변수는 속보성, 연결성, 개방성, 상호작용성, 신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로서 주제를 지각된 유용성으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는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속 변수로서 주제를 행동 의도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는 시설 애착도와 관계 유지 의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가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가설은 독립 변수의 스포츠시설 관계자의 SNS 활동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해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고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연구 가설 2에 매개 변수의 지각된 유용성이 종속 변수인 행동 의도에 정행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고 하위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사 설계로서 자료 수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스포츠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전자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452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설문이 끝까지 완료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1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40호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및 실전 분석으로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 비율이 59.8%, 여성의 경우 40.2%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와 직업, 학력, 센터 이용 횟수 등이 균등하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SNS 이용 경로는 스마트폰이 88.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외생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서 내용 타당도를 고려한 후 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구성 타당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외생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현재 화면에서 신뢰성, 상호작용성, 소포성의 요인적 값이 0.5 이상으로 적정 변수들의 항목이 잘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개방성과 연결성의 변수도 요인적 값이 0.5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외생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5개의 요인이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생 변수의 간접적 요인 분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된 유용성, 시설 애착도, 이용 효능감, 관계 유지 의도의 요인적 값이 0.5 이상으로 4가지 요인이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적 값들을 보겠습니다. 보험 연구에서 카이스퀘어 통계량의 P값이 0.000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의 크기의 영향성과 모형의 복잡성 등에 의해서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안적합도 지표들을 함께 고려하여 RMSA나 CFI, TLI, SRMR 등의 다른 지표들을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안적합도 지표들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RMR이나 SRMR, CFI, TLI의 값들이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 본 연구 모형이 적절히 데이터에 맞게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생 변수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집중 파담성 검증에 있어 0.001 수준의 99.9% 신뢰 구간의 T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29 이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T값의 경우 0.5 이하이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이 되기에 본 연구의 예생 변수의 유의 수준 P값은 모두 양호한 0.001 수준에서 변수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AV값이 0.5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성을 가지고 CR도 0.7 이상인 대체적으로 0.8 이상으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내생 변수의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서 변수의 집중 타당성 검증에서도 T값의 절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9 이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유의수준 P값은 0.001 수준에서 변수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AV 적재값이나 CR 구성도 적재값이 0.9 이상으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의 각 셀은 두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두 요인 간의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각 요인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소포성의 AV는 0.662이고 CR은 0.868로서 나타났으며 높은 신뢰성을 보였으며 그 다음 별표로 표시된 상관계수는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요약하면 각 요인의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 간의 관계가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검정으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설검정 모형적합도에서 카이스키의 동계량이 P값이 0.000으로 나타나서 대안적합도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TLA의 모형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0.9 이상일 때 적합하다고 평가되며 표에서는 0.919로 기준을 충족하여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CFI는 모형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90 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0.928로 기준을 충족하여 적합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설 검정 모형 적합도 표에서 여러 지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적합 기준을 충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H1 가설은 외생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으로 P값이 0.001 기준에서 SNS 특성인 속보성, 개방성, 신뢰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매우 유의미하며 가설이 채택되었고 연결성,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SNS 특성인 속보성, 연결성, 신뢰성은 이용 효능감에 매우 유의미하며 가설 채택되었고 개방성, 상호작용성은 이용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가 정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가설 검정으로 H2 가설은 P값이 0.001 기준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시설 애착도와 관계 유지 의도에 매우 유의미하며 가설이 채택되었고 이용 효능감도 시설 애착도와 관계 유지 의도에 매우 유의미하며 가설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정 경로 분석으로 가설이 채택될 경우 실선으로 나타나며 경로 개수값이 설정되지만 기각될 때는 점수도로 나타나며 경로 개수의 값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H1 가설의 경로 분석을 요약해보면 SNS 활동 요인 중 소포성, 개방성, 신뢰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연결성,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성, 연결성, 신뢰성은 이용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은 이용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뢰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을 높여주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NS 정보의 신뢰성이 이용자의 효능감을 크게 증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설이 기각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호작용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지각된 유용성과 구조적 한계로서 상호작용성이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이 활발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유용성 또는 개인적 성장과 같은 기능적 유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상호작용이 주로 사회적 참여나 유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된 연구는 전명훈과 정철호의 2012년의 연구에 의해서 SNS 사용자의 지각된 상호작용성 및 위험이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SNS의 상호작용성이 사용자 만족에는 기여하지만 유용성과 효능감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SNS의 구조적 특징이 유용성이 효능감보다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H2 매개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경도를 살펴보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은 각각 시설 애착도와 관계 유지 의도에 영향을 미쳐 SNS 활동 요인이
활동이 긍정적일수록 사용자들의 시설에 더 애착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는 의료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장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연구 요약으로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며 스포츠시설 이용 대상자로 구글 폼을 이용하여 설문지 작성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전체 452명이 응답하였고 최종적으로 440부 유효 설문지를 출력되어 통계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 과정을 거쳐서 SPSS 25.0 버전과 에이모스 25.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SNS 활동 요인이 속보성, 연결성, 개방성, 상호작용성, 신뢰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성과 속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과 신뢰성은 이용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은 모두 시설 애착도와 관계 유지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SNS 활동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실무적 시사점, 이론적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먼저 실무적 시사점으로 SNS 활동 요인 중 특히 신뢰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SNS상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신뢰성 있는 콘텐츠 제공, 사용자의 신뢰관계 구축이 고객의 시설 애착도와 관계 유지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시사점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SNS 활동 요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나 본 연구는 속보성, 연결성, 개방성, 신뢰성과 같은 다양한 활동 요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SNS 활동 요인의 이론적 틀을 확정했으며 이는 SNS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정책적 시사점으로서는 정책 결정자들은 SNS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서 고객의 행동 의도와 애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SNS 기반의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제언으로 다음과 같이 화면으로 내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극소수의 이중 역할을 가진 응답자가 있어서 예상 못한 문제점은 설문 응답자가 시설 관계자이면서 취미활동에 따른 다른 타 시설의 이용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범죄화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극소수의 이중 역할을 가진 응답자 수인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 각각의 관점에서 SNS 활동이 지각된 유용성 및 고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 향후 연구에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시설 외에 다른 스포츠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 현재 다른 시설에서 개인 운동이나 코칭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중복되는 역할이 고객과의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발전 방향으로 첫째,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표본의 한계성이 있으며 둘째,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로서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적 한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외생 변수의 다양화와 다음 다섯째 본 연구는 행간 연구로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고객의 인식과 감정,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통해서 스포츠시설 관계자들은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를 위한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진이었습니다. 네. 자, 김무진 선생님의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